2분 남짓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과연 저점을 더 낮추게 될까요? 앞서서 3거래일 연속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나 음봉이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장 현재 구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36%, 34포인트 내준 2,489.48포인트 선, 따라서 2,500선 이탈하는 모습, 3거래일 연속된 4거래일이네요.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여지없이 같이 밀리네요. 따라서 4거래일 그동안 밀리는 날들 가운데 오늘이 낙폭이 가장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라운드 넘버도 아쉽게 내주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오늘장 이렇게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장중 한때는 2,470선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랫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중 한때는 828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현재 구간대는 1.99%, 거의 2% 정도 밀립니다. 838.39포인트 기록하면서 역시나 4거래일 연속된 하락, 전거래일 대비로는 17포인트 정도 내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데드크로스는 더욱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하락에다가 20일선은 진작 내줬고요. 이제는 60일선이 818포인트 정도 선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SG 사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 딱 해당 6종목이 오늘도 이거래일 연속된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터 그리고 성광 이렇게 총 6종목이고요. 반면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로 좋은 쪽은 완성차 쪽,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히토류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이 희귀금속이다, 페라이트 이런 종목군들이 새로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STX 같은 경우는 니켈 광산 지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을 나타내면서 STX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채 거래.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 하락의 고리를 오늘도 끊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이 매도 물량에 다소 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에서 좀 많이 팔더라고요. 앞서서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2조 넘게 대규모 물량 출하하면서 빠진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1조 원 정도 대규모로 물량을 내놓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 외국인이 우리 증시 철저하게 좀 파는 움직임 가운데서 그동안에 또 선방했던 종목군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초반부터 좀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면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도 강보합권이네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일본 증시는 버팁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 증시도 오늘장 변동성 크지 않았고요. 장 초반에는 흐름 괜찮았는데 후반에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일 종가 수준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0.09%의 제한된 상승 28,620.07엔대 거래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미중 간의 갈등을 다소 좀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공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수입니다. 오전장에는 플러스권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오후장에는 계속 하락권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0.7% 하락이고요. 3,252.73포인트 기록합니다. 심천 쪽은 2배, 그 이상으로 밀립니다. 1.7%의 약세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오늘장에서 조금은 다행인 부분이 원달러 환율 상승이 꺾였네요. 어제 연고점 새로 썼다. 그리고 계속 오름세 나타낸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는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도 2시 중반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1시간 만에 한 5원 정도가 갑자기 훅 빠지는 오후장 모습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원 60전의 하락으로 1332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은 3거래일 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두웠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여줬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했던 오늘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나흘째 하락 마감입니다. 날마다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37%가 내려갔죠. 포인트로 이번에 3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종가상으로는 2,500선 이탈하면서 2,489.0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1시 반쯤까지 낙폭은 계속 커지면서 좀 떨어졌고요. 2,472포인트를 저점으로 잡고서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줄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500을 탈환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점, 2,490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수급 보시죠. 역시 오늘도 문제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동시호가구간 지나면서는 오히려 매수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외국인 결과적으로 69억 원 정도 순매수로 마감이 됐는데 막판에 조금 더 들어와 줬네요. 반대로 기관이 조금 더 팔았습니다. 8억 원가량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개인도 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 업종이 뚜렷하게도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제와 거의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의 낙폭이 너무나 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5%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계 증권사의 대량 매도 여파, 그 여파가 한가 종목들이 오늘도 한가 연이어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천리와 서울가스 이 업종에 속한 두 종목의 하락 여파로 인해서 업종지수 급락이 나타나줬고요. 5.39%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2차전지의 약세죠. 비금속 광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철강 및 금속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화학에서는 LG화학이 크게 떨어지면서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이 3% 넘게 밀렸고요. 화학업종도 2.5%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의료 정밀도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건 보험주들이죠. 오늘 보험주들이 모처럼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보험업종은 2.91%, 거의 3%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 2.49% 올랐죠. 오늘 특히 자동차의 강세가 나타났던 하루였는데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또 현대차의 급등세가 특히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더 붙게 되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미미한 상승 정도가 기록이 됐죠. 금융과 통신, 섬유, 의복까지가 0.1%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주인공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활약이었죠. 현대차에서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데다가 SK온과 배터리셀 합작 공장의 건설 소식까지 이렇게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을 연이어 전하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은 더 붙어갔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는 전장 대비해서 뚜렷한 상승으로 4.74%, 그야말로 급등이었습니다. 20만 원대 위로 올라섰죠. 20만 1,000원까지 올라서면서 종가 나타났고요. 기아까지도 덩달아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2.2% 올렸고요. 86,600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현대모비스까지도 2% 이상 뚜렷하게 올렸죠. 2.37% 상승으로 23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도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시면 여기 2% 안팎으로 둘 다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2.45%가 내려갔죠. 63,6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여기도 2%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85,5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의 약세가 요즘 들어서 너무나 뚜렷하게 연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쪽 2.65%, 2%대 약세였죠. 55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75% 비슷한 수준으로 낙폭을 보여주면서 삼성 SDI 70만 6,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LG화학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LG화학에서는 3%가 넘게 밀리면서 74만 2,000원의 오늘장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모두 다 뚜렷하게 내렸죠. 4%대 크게 내려가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37만 9,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 요즘에 연이어 상당히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떨어지고 있죠. 34만 7,5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먼저 방산주와 원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속속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원전과 연관성 있는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대감도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 대비 뚜렷하게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방산주들은 최근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가 끊이지 않는다는 모습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방산 가운데서 현대로템 최근 강세 움직임이 너무나 뚜렷한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도 3.5%가 올랐습니다. 36,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4% 가까이 올렸습니다. LIG 넥스원도 3.45%대 강세로 8만 7천원에 오늘장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신기계가 3.5% 올렸고 한전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해서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거의 5% 가까이 올렸고 전기차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해서 몇 가지 호재성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입니다. 한미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해서 우주 탐사 공동 의향서에 서명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죠. 자, 관련돼서 사실 방산과 뚜렷하게 구분짓기도 어려운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이 3%대 올렸고요. 코스닥에서 파이버프로 같은 종목은 급등이었습니다. 20% 가까이 급등세 보여주면서 4,13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5.67% 강세 7만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제노코 같은 종목도 4%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시면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국빈 방미를 첫 일정이 넷플릭스 CEO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K콘텐츠의 25억 달러죠. 그리고 하나로 따져서 약 3조 3천억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콘텐츠리 중앙 2.8% 올랐고요. 특히 쇼박스 같은 종목 윗꼬리를 꽤나 달았지만 11%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도 윗꼬리를 꽤 달았지만 7.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보험주들입니다. 보도가 하나 좀 나왔는데요. 올해 3월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 사고가 3년 중에 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에 흑자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세컨드카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 또 기술이 좋아지면서 사망과 같은 중상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석과 함께 오늘 보험주들의 종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삼성화재가 거의 6% 가까이 뚜렷하게 강세였고 23만 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 3.9%, DB손해보험이 4% 넘게 강세로 거래에 마치게 됐고요. 하나손해보험과 하나생명도 모두 다 2에서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 내려오는 것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낙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이 내렸죠. 1.93%가 내려가면서 포인트로 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늘장 종가 838.71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코스닥도 거래소와 뭐 거의 같은 패턴이었죠. 이 1시 반쯤까지 속절없이 밀려 내려오면서 828포인트까지 830포인트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낙폭을 다소 줄이긴 했는데 840선까지 밀려 올라오지는 못했고요. 83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7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억 원 이상 순 매도세 연출이 됐고 이런 가운데 또 홀로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00억 원가량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뭐 전해드릴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최근장에 급등했던 2차 전지에서 급격하게 팔아치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이 에코프로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잘 버텨줍니다. 오늘장 0.17% 약보합권 수준에서 59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낙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장 6%가 넘게 내려왔습니다. 25만 3,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게다가 교환사채 소식 나오고 나서 연이어서 하락 중인 LNF도 오늘장 낙폭 상당했습니다. LNF 보시면 전장 대비 5.4% 내렸죠. 27만 1,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오늘장 첨보였는데요. 첨보는 여기 지금 리스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첨보가 오늘 2차전지 관련주의 차익 실현 분위기에다가 1분기 어닝 쇼크까지 기록이 되면서 이런 급락세를 보이고 시총순위 크게 좀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죠. 셀트리온 형제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3% 올리면서 6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강보합 수준에서 일단 빨간불 켜면서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HLB 또한 0.4%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도 뭐 빠지지 않는 모습 확인됐고 무엇보다 케어젠이었습니다. 케어젠이 강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죠. 시총순위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0만 4,50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히토류 확인해 보시죠. 요새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자원의 무기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오늘장에서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당연히 히토류 대표 종목, 특히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다루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유니온은 18% 이상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8.8% 강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오늘 눈에 띄었던 게 삼화전자죠. 현대차 수소자동차의 페라이트 코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4,255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한국내화라든지 이주희 같은 종목도 오늘장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이주는 마찬가지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기존의 강세였던 동국 RNS 그리고 노바텍과 세노텍,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강세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윗골을 좀 다는 모습이었죠. 동국 RNS가 오늘장 6% 강했고요. 노바텍은 아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세노텍과 티플렉스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특징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라는 호재 소식, 그리고 오늘장에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여기저기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그 종목들 묶어봤는데요. 먼저 현대차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죠. 덕양산업이 오늘 아주 강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도달하며 거래를 마쳤죠. 5,38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KR모터스, 세종공업, S&T 모티브 같은 거래소 종목들 눈에 띄게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뭐 강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서진 오토모티브가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모베이스 전자가 음봉이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전장 대비 10% 넘게 올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DYC는 거의 20% 가까이 급등으로 2,000원 위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구형테크 10%, 성호하이텍도 7.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현대공업과 KB오토시스도 뚜렷하게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